사람은 붙잡고 살지만 사실 진짜로 필요한 건 놓는 법이다. 놓지 못한 사랑, 잊지 못한 과거, 벗어나지 못한 평가와 시선, 끊임없는 비교, 숨기려 애쓰는 약점까지 그 모든 것들이 너를 약하게 만들고 결국 너를 너답지 못하게 만든다. 니체는 말했다. 그대는 자유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먼저 스스로의 족쇄를 알아야 한다. 삶을 더 단단하게, 더 가볍게, 더 깊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질문해야 한다. 나는 지금 무엇에 매달려 있는가? 그리고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 첫째, 타인의 인정에 매달리지 마라. 너는 다른 사람의 박수갈채를 먹고 살려고 하느냐? 그 박수는 언젠가 멈추리라. 박수는 달콤하지만 오래 가지 않는다. 갈채는 사람을 들어올리는 듯 보이지만 실은 그 위에 서 있는 자를 불안하게 흔든다. 타인의 인정에 기대어 서 있던 자는 박수가 멈추는 순간 무너진다. 그 누구도 나 대신 내 삶을 살아주지 않는다. 그 누구의 칭찬도 내 존재를 대신해주지 않는다. 존재는 갈채가 아니라 고요한 확신 속에서 완성된다. 칭찬은 빠르게 오지만 사라지는 건 그보다 더 빠르다. 그래서 갈채에 중독된 사람은 언제나 더 큰 박수를 찾아 방황하게 된다.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의 또 다른 이름이다. 하지만 그 사랑이 타인의 시선 위에 세워졌다면 언제든 무너질 수밖에 없다. 남의 눈에 비치기 위해 사는 삶은 결국 내 눈으로 나를 보지 못하는 삶이 된다. 군자는 남에게 구하지 않고 소인은 남에게 구한다. 군자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만든다. 소인은 남의 인정에 목말라 한다. 그 차이는 하루의 기분이 아니라 평생의 삶을 좌우한다. 다른 사람의 기대를 만족시키며 사는 사람은 결국 자기 기대를 외면하게 된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과 규범 속에서 늘 누군가가 바라는 나로 길들여진다. 타인의 기대에 순응할수록 나는 나를 모르게 된다. 루소는 말했다. 사람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언제나 어디에선가 사슬에 묶여 있다. 그 사슬은 때로는 사회의 규범이지만 더 자주 그것은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다. 칭찬이 없으면 불안하고 비난 한마디에 무너진다면 나는 여전히 타인의 손안에 있는 것이다. 인정이 사라진 자리에서 나는 진짜 나를 마주하게 된다. 남의 시선을 쫓는 자는 그 길의 끝에 도달하지 못한다. 진리는 갈채 속에서 들리지 않는다. 진리는 침묵 속에서 들린다. 그래서 현명한 자는 군중의 환호가 아니라 자신의 고요함을 따르려 한다. 너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면 수천 개의 박수도 허기만 채운다. 자유는 외적인 구속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이성에 따라 사는 삶이다. 인정은 외적인 구속이고 그 구속은 나의 이성을 흐린다. 사람은 인정받고 싶을수록 자신의 결핍을 감추려 한다.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죽은 듯이 살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늘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타인의 시선은 가장 조용한 감옥이 된다. 스스로 문을 열지 않는 한 그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남의 기대에 맞추는 것은 쉽다. 진짜 어려운 건 내 기대에 맞추는 것이다. 자기 자신이 되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취다. 스스로가 되기 위해선 타인의 박수에 무뎌져야 한다. 그 박수는 방향이 아니라 소리일 뿐이다. 남의 소리를 따라가면 내 발자국은 사라진다.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순간, 그는 외부의 인정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인식은 고요 속에서 시작된다. 길은 박수가 아니라 침묵 위에 놓여 있다. 내가 나라는 이유는 누군가의 환호가 아니라 나의 존재를 내가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타인의 인정은 밭되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지나가도 흔들리지 않는 나. 그것이 없어도 괜찮은 나. 나는 오늘도 조용히 묻는다. 나는 나를 인정하고 있는가? 그 대답이 예라면 그 어떤 갈채가 사라져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둘째, 과거에 매달리지 마라. 과거에 집착하는 자는 지금 이 순간을 죽이고 있다. 시간은 앞으로 흐른다. 그러나 마음은 종종 과거에 멈춰 선다. 잊지 못한 말, 되돌리고 싶은 선택,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사람들. 기억은 때로 거울이 아니라 감옥이 된다. 니체는 말했다. 과거는 무덤이 아니다. 그것은 나의 재료일 뿐이다. 지금의 나는 과거에 내가 남긴 자취 위에 서 있지만 그 자취 속에 머무는 순간 나는 멈추고 만다. 상처는 지나가야 비로소 흉터가 된다. 그 자리에 계속 머무르면 피는 멈추지 않는다. 상처는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를 걸어 지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아팠던 기억을 곱씹으며 그때 했어야 했던 말, 하지 말았어야 했던 행동을 반복한다. 그러나 삶은 복기가 아니라 전개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과거는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과거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은 언제든 새로워질 수 있다. 과거를 돌아보는 자는 그 과거를 넘어서기 위한 사람이어야 한다. 돌아본다는 것은 되돌아가자는 뜻이 아니다. 거기서 배우고 나아가자는 뜻이다. 지나간 일은 물처럼 흐른다. 손에 움켜쥐려 하면 남는 것은 허기뿐이다. 어둠 속을 걷지 않고는 빛으로 갈 수 없다. 과거의 어둠은 빛으로 향하는 문턱이다. 그러나 그 어둠에 눌린다면 나는 내 길을 더 이상 걸을 수 없다. 지나간 사랑을 품은 채 새로운 사랑을 맞을 수 없고 끝난 이야기를 붙잡은 채 새로운 챕터는 열리지 않는다. 인간은 잃어버린 것에 집착하며 앞에 있는 것을 무시한다. 쇼펜하워는 인간의 본성이 회상과 후회에 취약하다고 보았고 그 약함이 지금 이 순간을 파괴한다고 했다. 과거를 붙잡는 손으로 현재를 만들 수는 없다. 과거의 슬픔은 현재의 고통이 아니다. 그것은 너의 마음이 만든 그림자일 뿐이다. 우리는 종종 그림자와 현실을 혼동한다. 그림자는 따라올 뿐이고 나를 붙잡을 수는 없다. 그러나 내가 고개를 돌려 그림자만 쳐다보면
길을 잃는다. 너의 상처는 기억이 아니라 지나온 터널이다. 그 끝엔 반드시 빛이 있다. 사랑은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안에 있다. 많은 사람이 지난 사랑을 잊지 못해 현재의 사랑을 망치고 이전의 실패를 떠안은 채 다시 시작하지 못한다. 과거의 나를 안아주는 순간, 비로소 지금의 내가 자유로워진다. 해새는 대미안에서 말한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과거는 나를 품었지만 더는 머무를 수 없다. 그 세계를 깨야 비로소 나는 진짜 나로 날 수 있다. 지나간 계절을 그리워한다고 봄이 앞당겨지지 않는다. 지옥은 마음속에 있다. 과거에 매달리는 마음이 바로 그 지옥이다. 벗어나야 한다. 내가 만든 지옥에서, 내가 만든 감옥에서. 과거의 후회는 미래의 가능성을 망가뜨린다. 과거를 용서한다는 것은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과거는 지워지지 않는다. 그러나 다르게 새겨질 수는 있다. 과거가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자원이 되는 순간 나는 성장하게 된다.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때로는 그 기억 속 나가 문제다. 그때의 나를 미워하는 마음이 나를 붙잡는다. 그러나 그때의 나도 지금의 나를 만들기 위한 통과 의례였을 뿐이다. 과거의 나는 내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 역시 나였다. 이해할 수 있다면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 이해는 고통의 정면을 마주하는 용기다. 아무리 멀리 가도 과거를 품고 있다면 진짜로 도착한 것은 아니다. 과거는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재구성하는 일이다. 너의 어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면 오늘의 너는 훨씬 부드러워질 것이다.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그때의 나를 이해한다. 나는 그 시간도 나였음을 받아들인다. 이제는 놓아도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비로소 새로운 하루를 맞을 수 있다. 과거를 손에서 내려놓는 순간 지금이라는 선물이 비로소 열리기 시작한다. 셋째, 남의 평가에 매달리지 마라. 너는 다른 사람의 박수갈채를 먹고 살려고 하느냐? 그 박수는 언젠가 멈추리라. 평가는 바람과 같다. 마음이 약한 자는 그 바람의 방향을 잃고 자기 길을 걷는 자는 바람을 가르고 나아간다. 남이 만든 거울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잊는다. 니체는 말했다. 인정받으려 애쓰는 순간 너는 네가 아니라 타인의 욕망이 된다. 우리는 종종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온 신경을 집중한다. 칭찬엔 기쁘고 비난엔 무너진다. 그러나 그 모든 말은 타인의 시선으로 만들어진 그림자일 뿐이다. 너는 평가가 아니라 존재로 증명되어야 한다. 타인은 지옥이다. 타인의 시선이 인간의 자유를 옥죄는 족쇄가 될 수 있다. 그 지옥은 불과 고통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쳐다보는 남의 눈이다. 사람들은 진실보다 자신이 듣고 싶은 말에 반응한다. 평가란
듣는 이의 감정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말도 어떤 날엔 칭찬이고 다른 날엔 조롱이 된다. 그 기준은 결코 나의 것이 아니다. 남의 시선에 길들여진 사람은 자기 그림자조차 낯설어 한다. 군자는 남을 본받되 그에 끌리지 않는다. 그 말은 곧 배우되 휘둘리지 말라는 뜻이다. 타인을 거울로 삼되 그 거울 속에 갇히지 말아야 한다. 남이 너를 어떻게 보는지는 그들의 일이지만 너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는 너만의 숙제다. 세상이 너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라. 세상이 정한 기준은 늘 바뀌고 그 평가는 시류에 흔들린다. 한때 찬사받던 이는 금세 외면당하고 어제 욕먹던 이는 내일 위대한 이름이 된다. 평가는 진실이 아니다. 그저 누군가의 목소리일 뿐이다. 인생은 마라톤이다. 누가 박수를 쳐주든 자기 페이스를 잃지 말아야 한다. 자기 페이스는 남의 평가와 무관한 길 위에 있다. 그 길은 조용하고 고독하고 그래서 더 단단하다. 군중의 환호는 언제나 늦게 오고 너무 빨리 사라진다. 칭찬에도 집착하지 말고 비난에도 흔들리지 마라. 그 두 개는 모두 바람일 뿐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세상의 말 한 줄에도 마음은 무너지고 만다. 그들은 너를 높이 들어 올릴 수 있지만 언제든 손을 뗄 수도 있다. 사람은 말한다. 그 사람 요즘 잘 나가더라. 그러나 그 말 속엔 진심이 아닌 기류가 있을 뿐이다. 그 흐름은 언제든 바뀐다. 보여지는 나로 살기 시작하면 진짜 나는 점점 사라진다. 인간은 사랑받기보다는 존중받아야 한다. 존중은 존재를 기반으로 하지만 사랑은 감정과 기회에 기댄다. 사람들이 너를 좋아한다고 해도 그 이유가 진짜 너여야만 의미가 있다. 사람들은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자기 방식으로 평가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평가를 진실이라 믿고 그 틀에 맞추려 애쓴다. 스스로를 속이는 일은 남을 속이는 일보다 더 비극이다. 소크라테스는 말했다.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은 남의 말이 아니라 너의 본질을 들여다보라는 명령이다. 세상이 말하는 너 말고 스스로 느끼는 나로 살아야 존재는 온전해진다. 남의 기대에 맞춘 삶은 언제나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다.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기대를 말한다. 그러니 그 기대에 맞추려 애쓰는 삶은 자기를 버리고 타인을 사는 삶이다. 스스로의 평가는 가장 조용한 방 안에서 들려오는 자기 목소리에서 시작된다.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남의 평가가 없어도 괜찮다. 나는 나라는 이유만으로 살아갈 가치가 있다. 그 말은 오랜 훈련의 결과이자 자존의 시작이다. 박수에 취하지 말고 비난에 중독되지 마라. 모두가 외면해도 자기 가치를 믿는 사람만이 자기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니체는 조용히 되묻는다. 그들이 너를 칭찬하든 비난하든 그 말에 네 삶을 맡길 텐가? 넷째, 비교에 매달리지 마라.
너는 내 삶을 타인의 궤도로 측정하려 하느냐? 그러면 너는 너일 수 없게 된다. 니체는 초인을 말했지만 그 초인은 남보다 뛰어난 자가 아니다. 그는 남을 넘어서려 하지 않고 어제의 자신을 넘어서는 자다. 비교는 질투의 씨앗이며 자존을 말라 죽게 하는 가시다. 사람은 타인의 삶을 보며 흔들린다. 비슷한 나이에 더 앞서간 사람을 보면 나는 뒤처진 것처럼 느껴진다. 더 많은 걸 가진 사람 앞에 서면 나는 작고 보잘것 없어 보인다. 그러나 그 비교는 진실이 아니다. 단지 남의 무대를. 내 거울 삼은 착각일 뿐이다. 꽃은 서로를 보며 시기하지 않는다. 그저 자기 계절에 피어날 뿐이다. 군자는 남을 질투하지 않고 자신을 닦는다. 그 말은 곧 비교가 아니라 성찰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남과 나의 길은 애초에 다르다. 속도도 방향도 목적도 같지 않다. 같은 나이, 같은 시간에 살아도 사는 방식은 수천 겹의 차이가 있다. 비교는 자존의 독이다. 이 말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남과 나를 자꾸 견주기 시작하면 나는 내 삶을 평가받는 존재로 전락한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나의 기준으로 살 수 없다. 진정한 자유는 남과 다른 길을 가도 불안하지 않은 것이다. 비교는 나를 끊임없이 외부로 끌고 간다. 그가 산 집, 그녀가 받은 칭찬, 누군가의 연봉, 누군가의 팔로워 수. 그 숫자와 이미지들은 곧 내 존재를 흔드는 기준이 된다. 타인의 삶을 보며 나를 잰다는 것은 거울이 아니라 그림자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다. 내가 아닌 누구인가 되려 하지 마라. 그 자리는 이미 그로 가득 차 있다. 비교는 언제나 나를 둘 중 하나로 만든다. 열등하거나 우월하거나. 그러나 그 둘 모두 진실이 아니다. 그저 상대적인 감정일 뿐이다. 비교는 나를 남의 기준에 가두고 자존은 나만의 길을 걷게 한다. 너는 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너는 너의 속도로 가는 중이고 너는 너만의 계절을 향해 걷는 중이다. 봄에 핀 벚꽃과 가을에 핀 국화는 서로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자기 꽃은 자기 계절에 핀다. 그것이 존재의 리듬이다. 우리는 남보다 늦었다고 불안해하고 남보다 작다고 부끄러워한다. 그러나 그 늦음엔 이유가 있고 그 작음엔 고유함이 있다. 늦게 핀 꽃이 더 향기롭고 작은 별이 더 오래 빛나기도 한다. 비교는 무지에서 비롯되고 지혜는 고요함에서 자란다. 비교는 끝이 없다. 더 높은 사람이 있고 더 잘난 사람이 있고 더 빛나는 사람이 있다. 그들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나는 나를 잃는다. 그리고 아무리 달려도 채워지지 않는 허기를 느낀다. 남보다 잘난 인생을 원하는 순간 진짜 나다운 삶은 사라진다. 질투는 고통이고 그 고통은 어리석음에서 비롯된다. 비교는 때때로 질투가 되고 질투는 원망이 되고 결국 나를 미워하게 만든다. 비교는 나를 작게 만들고 작게 만든 나를 자꾸 탓하게 만든다. 그러나 삶은 타인의 궤적이 아니다.
자기 고유의 서사다. 자기만의 시간표가 있고 자기만의 속도가 있다. 삶에는 누구의 것도 아닌 너만의 박자가 있다. 그 박자를 잃지 않으려면 타인의 북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신 내 안의 심장 소리에 집중해야 한다. 남을 보며 흔들리는 자는 자기 중심을 세우지 못한 자다.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남과 같지 않아도 괜찮고, 남보다 느려도 괜찮다고. 다른 해보다 늦게 뜨지만 자기 밤을 온전히 밝힌다. 더 이상 비교하지 말자. 비교는 나를 작게 만들고 자조는 나를 깊게 만든다. 남의 삶은 그들의 것이고 나의 길은 나만이 걸을 수 있다. 남과 다르다는 건 틀렸다는 뜻이 아니다. 그저 자기 삶에 충실하다는 의미다. 자기만의 걸음으로, 자기만의 방향으로, 자기만의 시간에 도달하라. 그것이 남을 넘어서지 않아도 되는 진짜 자유이며 나를 나로서 완성하는 가장 고요한 길이다. 5째, 약점에 매달리지 마라. 네 상처가 곧 너의 힘이 된다. 그것을 감추지 말고 넘어서라. 니체는 고통과 결핍을 피하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그것을 껴안으라 했다. 왜냐하면 인간은 상처 속에서 가장 강하게 단련되기 때문이다. 약점을 숨기려는 자는 그 약점에 지배당한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을 갖고 있다. 과거의 실수, 미숙한 감정, 부족한 재능. 우리는 그것을 감추고 지우고 부정하려 한다. 하지만 숨길수록 그 그림자는 더 짙어진다. 가장 어두운 곳을 직면하지 않으면 가장 밝은 곳으로 나아갈 수 없다. 칸트는 말했다. 진정한 용기는 자신의 무지를 직면하는 데 있다. 약점을 받아들이는 건 패배가 아니다. 그것은 출발이다. 진짜 강함은 완벽함에서 오지 않는다. 오히려 결핍에서 출발한 성찰에서 비롯된다. 부러진 뼈가 다시 붙을 때 더 단단해진다. 쇼펜하워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냉소적이었지만 그 역시 인간이 자기 약점을 통제할 때 비로소 주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인간은 욕망을 통제하는 존재가 아니라 욕망을 자각하는 존재다. 약점을 부정하는 사람은 끝없이 외부를 탓한다. 환경, 가족, 상사, 운명. 그러나 그 모든 책임을 바깥으로 돌릴 때 그는 스스로를 무력화시킨다. 책임을 외면하는 순간 성장은 멈춘다.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고통의 원인을 보라. 자신의 약점을 직시하고 그로부터 배우고 그 위에 서는 자만이 진짜 성숙에 도달할 수 있다. 네 상처를 증오하지 말고 그 상처가 말하려는 것을 들어라. 고통 속에 진실이 있다. 상처는 단지 아픔이 아니다. 그 안엔 메시지가 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에 흔들리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날것의 언어다. 상처는 때로 마음이 보내는 가장 정직한 신호다. 하지만 사람들은 약점을 들킬까봐 자꾸 웃고 강한 척하고 애써 괜찮은 얼굴을 유지한다. 그러나 그것은 껍질일 뿐
그 안엔 늘 불안이 웅크리고 있다. 무너지지 않으려 애쓰는 삶은 이미 무너진 삶이다. 너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생각이다. 약점은 곧 사건이고 그 사건을 바라보는 방식이 너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너를 일으켜 세울 수도 있다. 약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것은 약점이 아니라 가능성이다. 사람은 종종 강함을 오해한다. 눈물 흘리지 않는 것,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 말없이 버티는 것을 강함이라 착각한다. 그러나 진짜 강함은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는 용기에서 온다. 울 수 없는 자는 결코 웃을 수 없다. 약함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추는 것이 더 부끄럽다. 비교 속에서 약점은 더 커진다. 남보다 부족하다는 생각은 자존을 갉아먹는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강함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아무도 처음부터 강하지 않았다. 모든 위대한 사람은 한때 무너졌고 한때 고통에 주저앉았다. 그들이 강한 이유는 그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상처로부터 배우기를 두려워하라. 너의 약점은 너만의 것이다. 그 누구도 너처럼 그 아픔을 느낄 수 없고 그 누구도 너처럼 그 아픔 위에 서 있을 수 없다. 약점은 나를 정의하지 않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방식은 나를 정의한다. 그러니 이제는 도망치지 마라. 너의 상처를 안고 가라. 그 안에 너만의 진실이 있고 너만의 깊이가 있다. 완벽해지려 애쓰기보다 진실해지려 애쓰는 삶이 더 단단하다. 자기 약점을 아는 자는 누구보다 겸손하며 누구보다 강하다. 그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 거짓으로 포장하지 않는다. 그는 진실을 껴안으며 고요히 자신의 중심을 지킨다. 약점은 결코 너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너의 서사에서 가장 깊은 챕터가 될 것이다. 너의 가장 아픈 부분이 언젠가 누군가에게 빛이 된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는 약점에서 도망치지 마라. 그 안에 너의 가능성이 숨어 있다. 결핍은 창조의 씨앗이고 상처는 진화의 문이다. 그 문을 열고 당당히 걸어가라. 그 길 끝에서 너는 이전보다 더 강한 존재로 서게 될 것이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에 매달린다. 사람의 인정, 지나간 과거, 남의 평가, 끝없는 비교, 지워지지 않는 약점.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를 묶고 흐르게 하지 못한다. 니체는 말했다. 새가 날기 위해서는 둥지를 떠나야 한다. 우리가 진짜 나로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만들어준 무대에서 내려와 고요한 내면의 길을 걸을 용기가 필요하다. 그 길은 외롭고 고요하지만 그 길 위에서 비로소 나라는 존재는 명료해진다. 남이 주는 박수가 아닌 내가 내게 보내는 믿음으로 남의 시선이 아닌 내 안의 등불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내가 지켜내는 진실로 이제는 매달리는 삶이 아니라 흘러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다. 멈추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단단하고 조용하게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만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된다.